아스피린의 부작용이 뭡니까? 아스피린의 부작용은 일단 뭐 속을 좀 쓰리게 하는 부작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블리딩 타임을 블리딩 텐den시를 일으키죠. 그 혈액 응고를 방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혈성 발치를 하거나 그럴 땐 아스피린 같은 걸 끊어야 되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런 부작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작용이 났다 그러면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혈이 자꾸 되니까 발치한 자들 아스피린 먹으면 출혈이 되니까 안 좋고요. 또 속을 쓰리게 하니까 위장관에 나쁜 저런 걸 주니까 그런 나쁜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작용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전을 방지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아스피린을 일정량 복용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은 좋은 부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나쁜 부작용이 환자에게서 나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그게 의사의 잘못입니까? 하는 게 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제가 주제가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의사가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의사의 잘못입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건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사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자, 교정치료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클로저를 하면은 구치부가 앞으로 나온다든지 또 리트랙션 할 때 발트가 깊어진다든지 이러한 많은 부작용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정치료를 교정치료를 3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1년 정도는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데 보내고 나머지 2년 동안은 교정치료 중 생겼던 우리가 만든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보낸다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도 있긴 한데 그러한 많은 부작용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발치 환자인데요. 3번과 6번을 지금 발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줄 또는 나이트 하이 코일 스프링을 이제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견치부가 뒤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의 해열 진통작용이 주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리트랙션 스프링의 메인 이펙트는 견치가 디스탈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작용, 그 사이드 이펙트는 구치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미지할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힘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6번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라면 이것은 원치 않는 adverse side effect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6번이 앞으로 좀 나가야 교합 관계가 좋아지겠다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beneficial side effect가 되겠죠. 아스피린의 side effect 중에 블리딩 타임을 증가시키는 것이 뇌졸중 환자에게서는 beneficial side effect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의 강의 내용은 그 부작용을 무조건 나쁘니까 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전부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쁜 부작용은 가급적 우리가 피하고 좋은 부작용은 어떻게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은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앵커리지 유닛에서 생기는 거예요. 구치부 쪽에서 아까 리액티브 유닛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부작용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액티브 유닛, 전방부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파트에서 생기는 그러한 부작용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리액티브 유닛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것이 이제 그 reciprocal force에 의한 부작용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가장 흔하게 보이는 anterior diastema 환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anterior diastema를 클로즈하기 위해서 고무줄 또는 나이트 하이 코일 스프링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힘이 항상 이렇게 reciprocal force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거는 뉴턴의 제1법칙에 의해서 평형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장치는 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equal and opposite force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으면 중력을 피할 수 없듯이 고무줄을 걸면은 항상
이쪽에 하나의 힘이 있으면 하나의 힘만이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 그 반드시 equal and opposite reciprocal force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reciprocal force를 이용해서 이 스페이스를 이렇게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쪽 1번은 오른쪽으로, 이쪽 1번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액티브 파트가 하나가 리액티브 파트면은 제 질문은 어떤 게 앵커리지예요? 그런 앵커리지 구별이 없죠. 이게 소위 말하는 클래시컬하게 레시프로컬 앵커리지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두 개의 힘 모두가 우리가 치료의 목적에 한목적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어떤 것이 작용이고 어떤 것이 그 앵커리지라는 것을 구별할 필요도 없거니와 사용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equal and opposite 그 force가 다 치료 목표에 부합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 좋다. 그래서 beneficial side effect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reciprocal force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좋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흔한 예입니다. 혹 이렇게 치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다이아스테마인데 고무줄을 여기 1번에다 걸지 않고 먼저 이쪽 1번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먼저 고무줄을 걸어서 우리가 치료 목표로 하는 미들라인 쪽으로 이 1번을 이제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1번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만 이쪽 측절치는 우리가 쓸데없이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그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adverse side effect가 될 것이고요. 다시 고무줄의 위치를 바꿔서 이쪽의 1번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측절치와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보면은 anterior diastema는 잘 해결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쓸데없는 측절치가 안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똑같은 anterior diastema인데 설계를 앞에서 그 스프링을 설계한 사람은 굉장히 그 beneficial side effect를 이용해서 잘 설계한 장치인 것이고요. 이 두 번째 투 스테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치료를 한 사람은 쓸데없는 부작용을 우리가 이아트로제닉하게 만들어낸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치료법은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링구얼 브라켓을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할 때 여기 보시면은 브라켓 간의 거리가 이렇게 다른 걸로 봐서 아주 뭐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측절치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이 브라켓 위츠가 굉장히 좁고 이 링구얼 브라켓은 그 타이트하게 리게처를 아무리 해도 이 로테이션 컨트롤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라켓 위츠가 굉장히 좁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타이트 리게처로 그 로테이션을 컨트롤하기보다는 그저 간단하게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주면 측절치에서 측절치까지 고무줄을 걸게 되면 이 힘이 센터 레지스턴스보다 링구얼 쪽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측절치가 저절로 equal and opposite force에 의해서 로테이션 컨트롤이 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qual and opposite force를 이용을 해서 beneficial side effect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법이 가장 현명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를 한번 보시면 지금 제1 대구치와 제2 소구치가 많이 equal and opposite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그 풀아치 와이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풀아치를 사용을 했다면 아마도 많은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링구얼 버튼을 이렇게 두 개 붙여서 그냥 이렇게 equal and opposite force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힘을 주게 되면 이 측절치, 이 제2소구치와 제1 대구치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메인 이펙트와 사이드 이펙트가 다 치료 목표에 한목적적으로 잘 이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스페이스가 많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 액토픽하게 이럽션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스페이스를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비단 이 레비얼 포스에서 오픈 코일을 사용한다면 비단 스페이스만 리게이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스 자체가 센터 레지스턴스에서 레비얼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 소구치는 클럭와이즈로 이 대구치는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로테이션이 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힘과 모멘트의 방향이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의 결과로서 보시는 것처럼 비단 공간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로테이션 컨트롤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픈 코일 스프링이 appliance of choice 가장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닥터 벌스턴의 인트루전 아치와이어인데요. 우리가 이때 그 인트루전을 하기 위해서 넣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싱글 포스를 이용을 해서 장축 방향으로 인트루전을 하게 되는데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장치는 아무리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장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퀄 앤 아포지트 포스와 평형 상태에 있는 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치부 쪽에서는 이럽티브 포스와 팁백되는 모멘트가 항상 일어납니다. 누가 만들었건. 근데 제가 질문은 이때 이 인트루전이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익스트루전과 팁백 모멘트가 우리가 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전리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저것이 필요한 환자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환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한번 보시면 디포보바이트가 있고 성장기 환자이기 때문에 구치부의 이럽션도 좀 필요하고요. 클래스 2 몰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환자는 전치부의 인트루전뿐만이 아니라 구치부의 이럽션과 팁백을 통해서 이런 클래스 2 관계가 클래스 1 관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필요한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지금 이 환자가 장치하고 있는 베이스 아치 인트루전 아치 와이어가 가장 좋은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트루전과 디보브 바이 코렉션, 구치부 이럽션, 그 다음에 몰라 관계의 코렉션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런 환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이 많이 로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6번이 로테이션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equal and opposite force예요. 소위 말하는 커플을 주는 건데요. 여기에다 이렇게 가장 흔하게 이렇게 많이 쓰는 메커닉이에요. 여기 링걸 버튼과 붙여서 두 개의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커플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로테이션 되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6번이 로테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테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저게 저렇게 되냐 하면 저렇게 되지 않죠. 이렇게 당겨보면은 6번이 돌 뿐만 아니라 인접치에서 앵커리지를 얻기 때문에 7번과 제2소구치가 같이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6번의 로테이션만을 우리가 원할 때는 이러한 그 인접치에다가 더군다나 이러한 작은 치아에다가 소위 그 앵커리지를 사용을 해서 로테이션 컨트롤을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한 로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 보시면 소구치가 거의 100도 이상 심하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링걸 아치를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는 링걸 아치를 위쪽에 힘을 줘서 인게이지를 하게 되면 이 이퀄 앤 아포지트 포스가 생기면서 이쪽에는 클럭와이즈 강력한 모멘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생기는 부작용이 바로 이 이퀄 앤 아포지트 포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모멘트지 이 포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강력한 모멘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힘의 작용점 여기하고 여기와 간의 거리, 소위 말하는 저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랄 캐비티 내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인터브라켓 디스턴스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굉장히 작은 힘으로 강력한 모멘트를 얻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켜서 그 애드버스 사이드 이펙트를 가장 줄이면서 효과적인 로테이션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경과되어 나가는 것을 보시면 치료 전에 이렇게 심하게 로테이션 되어 있던 것이 완벽하게 100도 이상 로테이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부작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이 최소한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포스 시스템과 장치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고무줄을 이용해서 로테이션 컨트롤을 할 때 레비얼 아치 와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발치 환자입니다. 그래서 소구치 하나를 발치하고 스페이스 클로저를 했는데 그 와이어가 그렇게 완벽하게 리지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크라운만 붙고 루트는 벌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치 와이어를 점점 스티프한 걸로 바꿔나가서 이 루트 두 개를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리지드한 와이어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루트가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와이어를 계속 바꿔서 넣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스페이스 클로저가 된 다음에 실제에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예예요.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제2소구치와 견치가 앵킬로시스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저게 임플란트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됐다.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와이어가 펴지지 않습니다. 치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어는 이쪽 부분에서 펴지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그 와이어를 계속 아무리 굵은 걸로 바꿔줘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밖에 레벨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worst case scenario예요. 이것이 발생할 확률만큼 best case scenario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황도 생기지 않고요. 가장 나쁜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 중간 정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페이스 클로저에서 계속 와이어를 바꾸면 실제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리버스 커브를 만들면서 상황이 종결이 됩니다. 더 이상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무리 와이어를 교체를 해도 스트레이트한 오클루설 플레인을 갖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임상 경험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발치 전에 스트레이트한 오클루설 플레인이 견치가 뒤로 이렇게 팁백 되면서 커브 오브 스피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 견치가 쓰러진 것 때문에 이 전치부는 이럽션을 해서 바이트는 더 깊어지고 소위 말하는 저러한 덤핑이라고 하나요? 커브 오브 스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거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치료 중에 생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adverse side effect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커브 오브 스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커브 오브 스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의 모양으로 생긴 와이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리버스 커브 오브 스피를 넣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쉐입 드리븐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스트레이트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넣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이걸 이렇게 넣어 보면은 실제로 발생하는 폴스 시스템은 굉장히 unpredictable해요. 이 각도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미묘하게 폴스 시스템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거예요. 이퀄 앤 아포짓 커플이 필요한 겁니다. 요 두 개 치아에서만 발치 공간으로 크라운이 티핑되어 들어간 두 개의 치아에 이퀄 앤 아포짓 커플만이 필요한데 이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옆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케이스를 하나 보면 여기 이제 제2소구치를 발치하는 증례인데요. 스페이스 클로저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크라운은 붙었지만 이 제2소구치에 루트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리 그 와이어를 체인지도 안 되고 뭐 브라켓을 다시 붙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localized equal and opposite couple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리버스 커브를 전체적인 아치 와이어에다가 줘서 많은 부작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만 센터드 V밴드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 센터드 V밴드를 주면 여기에 equal and opposite force가 생기면서 루트가 이렇게 따라 붙게 되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만 센터 밴드를 주면 그 부작용이 없게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와이어를 여기서 끊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작은 와이어 조각만 넣어요. 풀아치 와이어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있던 와이어 이렇게 자른 거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고 있으면 조그만 와이어 조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다가만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만 넣으면 쓸데없는 부작용이 생기질 않고 여기에만 이퀄 앤 아포짓 포스가 생기면서 전혀 부작용 없이 우리가 루트를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시프로컬 포스를 로컬로 사용을 해라. 풀아치 와이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 증례를 하나 볼게요. 여기에 지금 아주 굉장히 심하게 증절치가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전치부에서 보면 이제 오픈 바이트도 있고 이제 여기에 굉장히 심한 로테이션이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에다가만 와이어를 넣는 겁니다. 여기 1번하고 쓸데없이 그 두 개 넣지 않고 1번, 1번에만 브라켓을 붙이고 와이어를 넣어서 돌리게 되면 1번, 1번 사이에 이퀄 앤 아포짓 커플에 의해서 로테이션 컨트롤이 되고 그 인접치에는 전혀 브라켓과 와이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부작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정치료에서 가장 부작용이 많은 것 또 가장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미들라인 커렉션일 거예요. 여기 미들라인이 이렇게 안 맞는 경우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하는 방법이 크리스 크로스 일라스틱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뭐 나이타이 코일 그림은 나이타이 코일 스틱이지만 보통 이제 고무줄을 걸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무줄을 걸게 되면 미들라인도 맞게 되겠지만 이 힘이 저항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오클루살 플레인에 저런 얼터레이션이 오클루살 플레인 캔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거는 순전히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미들라인은 맞겠지만 전치부에서 봤을 때 오클루살 플레인이 이렇게 캔팅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략하게 오늘 강의할 거는 아니지만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 크라운에 이렇게 싱글 포스를 주는 것은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 한 이 정도 위치를 해서 소위 말하는 언컨트롤 티핑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여기에다 커플을 줘도 운동되는 양상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을 주게 되면은 역일 중심으로 회전하고 커플을 주게 되면 저항 중심을 이용해서 회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싱글 포스와 커플은 완전히 다른 물리량이에요. 이거는 그램 또는 뉴턴이고요. 이거는 그램 밀리미터 또는 뉴턴 미터라고 하는 서로 다른 물리학적인 단위를 가지는 전혀 다른 물리량인데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치아 이동 양상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힘을 주는 대신 이런 커플을 이용을 하게 되면 힘을 준 것과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미들라인이 이렇게 미들라인이 안 맞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하치아는 왼쪽으로 리닝돼 있고 하하치아들은 오른쪽으로 티핑이 돼서 미들라인이 이렇게 안 맞는 케이스인데요. 여기에다가 커플을 주게 되면은 각각 치아의 저항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서 에이피칼 베이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들라인을 맞춰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호리존탈 포스나 크리스 크로스 일라스틱을 쓰지 않는 거죠. 이 환자 한번 케이스를 볼게요. 미들라인이 굉장히 안 맞습니다. 여기가 상하계 미들라인이고 하하계 미들라인은 이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상하과 하하계 그 에이피칼 베이스, 소위 말하는 저항 중심 위치는 거의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하하계 치아는 티핑, 상하치아도 티핑에서 지금 미들라인이 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들라인이 안 맞는 것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저항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을만 시켜도 이게 그 미들라인이 맞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초진 치료 중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켓의 슬럿이 장축과 수직이 되도록 제대로만 붙여주면 레벨링을 하면 미들라인이 맞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치료 후의 사진입니다. 전혀 크리스 크로스 일라스틱스나 인터맥실러리 메케닉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미들라인을 맞춰줄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작용이 오클루잘 플레인의 캔팅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은 인터맥실러리 일라스틱 또는 크리스 크로스 일라스틱을 쓰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 크로스 일라스틱 그 모든 부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오클루잘 플레인이 애초부터 이런 식의 오클루잘 플레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크리스 크로스 일라스틱을 쓰면 미들라인도 맞고 오클루잘 플레인 캔팅도 같이 고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크리스 크로스 일라스틱이 어플라이언스 오브 초이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들라인도 안 맞고 오클루잘 플레인도 PA에서 보면 이렇게 캔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환자의 모델인데요. 우리가 이 환자의 모델을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트림된 모델인데 이렇게 아마 모델 트리밍을 해야 이 환자의 오클루잘 플레인이 그 캔트된 거를 아마 제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크리스 크로스 일라스틱을 쓰게 되면 이게 치료 후에 미들라인이 맞게 되고 오클루잘 플레인 캔팅도 같이 고쳐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떠한 장치를 제가 써라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장치에서 나타나는 모든 메인 이펙트와 사이드 이펙트를 이해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치료의 목표에 부합이 될 때는 주저없이 그걸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터럴 방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클래스 2 일라스틱을 쓰게 되면은 비단 호리존탈 무브먼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치부 쪽에서는 이럽티브 되고 구치부 쪽에서 이럽션이 되고 이러한 그 오클루잘 플레인 캔팅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 클래스 3 환자인데 이게 지금 발치를 하고 클래스 3 일라스틱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아가 이렇게 호리존탈하게 움직여서 클래스 3가 맞게 됐는데 호리존탈하게만 움직였냐? 중첩을 해보면 오클루잘 플레인의 로테이션도 이렇게 오클루잘 플레인이 이렇게 플래트닝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트닝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클루잘 플레인의 변화가 이 환자의 클래스 3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간 거기 때문에 비단 호리존탈 무브먼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오클루잘 플레인 로테이션도 치료 목표에 합목적적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클루잘 플레인이 교합이 비대칭인 거. 한쪽은 클래스 2, 한쪽은 클래스 3인 경우에 뭐 크리스 크로스 일라스틱을 쓰게 되면은 아까 오클루잘 플레인 캔팅 되는 것 이외에 여기 정도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오버 제트가 이렇게 또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클래스 2, 클래스 3 일라스틱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몰라 관계도 맞아지게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posterior crossbite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이렇게 전체 아치를 로테이션 시키면 안 되고 주어진 아치폼에 따라서 진주 목걸이의 진주가 이동하듯이 이런 치아의 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거는 불가능해요. 이퀄 앤 아포짓 포스가 한 작용선상에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작용선상에 있으면 이렇게는 불가능하고 이거 대신 이런 거를 사용하면 우리가 몰라 관계를 해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 클래스 1, 클래스 2 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이때 보면은 대개 모든 이쪽이 클래스 2가 된 이유는 이쪽 치아가 앞으로 티핑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항 중심의 위치는 비교적 시메트릭한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치료는 유니래터럴 팁백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나가 팁백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꼭 교합 관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TPA를 이용해서 유니래터럴 팁백, 팁포워드를 하면 우리가 쉽게 인터맥실러리 일라스틱이나 미지오디스털 포스 없이 클래스 1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치료 전이고요. 팔라탈 쪽에서 일어나는 유니래터럴 팁백, 팁포워드고 이 팁포워드 모멘트는 레비알 쪽에서 작용하는 바일래터럴 팁백 스프링으로 서로 상쇄시켜서 클래스 1을 유지하고 이쪽에 있던 클래스 2를 클래스 1으로 우리가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posterior crossbite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치북에다 이렇게 크리스 크로스 일라스틱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호리존탈 포스인데 이런 버티컬 컴포넌트 때문에 오픈 바이 텐덴시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레비얼 아치 와이어를 사용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텝 릴레이션십이고 벌스턴의 지오메트리로 말하면 클래스 1 지오메트리입니다. 여기에 와이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폴 시스템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7번만 안으로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3개의 부작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치료 전이고 치료 후에 보면 치료가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치료 후에 그 레터럴 뷰를 보면 로컬라이즈드 멜로클루전이 이렇게 제너럴라이즈드하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레비알로 이렇게 저 같으면 이 환자가 이 초진 상태가 더 치료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환자의 경우에는 바이래터럴 크로스바이트인데 어떤 치료법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이거죠. 그냥 여기다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주면 포스티리어 크로스바이트이 한 번에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아마 죽을 것 같아요. 불편해서. 목구멍에 모든 게 걸리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포스 시스템이나 장치는 좋지만 환자에게 클리니컬하게 어플라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똑같은 포스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패시브 TPA를 넣고 세퍼레이트 일라스틱을 사용해서 바이래터럴 크로스바이트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훨씬 더 부작용 없이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래터럴 크로스바이트이 있는 경우에는 포스는 하나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포스 대신에 이러한 커플을 이용해서 유니래터럴 익스펜션 또는 유니래터럴 컨스트릭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 보시면 심하게 링거 버전 되어 있는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링거 버전 된 거를 유니래터럴 익스펜션을 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 링거 아치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이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이펙트에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장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환자는 유니래터럴 컨스트릭션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힘을 이용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 커플을 이용을 해서 치료 전에 레비어 버전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링괄 쪽으로 넣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보다 그 뒤쪽에 이쪽에 있는 그 부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버티컬 포스에 의해서 우리가 유니래터럴 컨스트릭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클루잘 플레인 캔팅 문제는 우리가 치료 중에 만드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환자 보면 치료 전에 오클루잘 플레인이 좋은데 세그멘탈로 레벨링을 했더니 여기 있는 하이캐나인을 레벨링하니까 이런 식으로 오클루잘 플레인 캔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런 하이카스피드가 있는 경우에 플렉시블 라이트 아이로 이렇게 레벨링을 하게 되면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 내려오기도 하지만 이 메인 이펙트는 내려오는 거지만 이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서 레터럴 오픈 바이트, 그 다음에 오클루잘 플레인 캔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좋은 방향, 좋은 치아 쪽으로 또는 최소화해서 없앨 수가 없다면
이 전체 치아를 이렇게 리지드 와이어를 스테빌라이징 한 다음에 나이트 아이 오버레이 또는 듀얼 아치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부작용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겠고요. 치료 전, 치료 후에 오클루설 캔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캐나인이 굉장히 높게 위치되어 있죠. 날짜리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그냥 오픈 코일이나 스페이스를 연 다음에 당겨 내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인접 치아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그냥 특히 상악 같으면은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스페이스를 열고 스펀테니어스 이럽션을 기대해 보는 것도 부작용이 없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조금 액티브하게는 이렇게 오프 센터 인트루전 스프링을 이용해서 인트루전을 치료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그 리액티브 파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니라 액티브 파트에서 어떠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그 로테이션과 로테이션이 되어 있고 발치 환자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고무줄을 걸게 되면 이게 그 저항 중심으로 하는 이퀴발런트 포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탈 포스가 생기고 카운터 클럭와이즈 모멘트가 생겨요. 그러니까 작용 쪽에서. 그러면 이 디스탈 포스와 로테이션 방향이 다 치료 목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포스 시스템을 바람직하다 또는 영어로는 컨시스턴트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시스턴트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즉 모든 작용과 부작용이 다 치료 목표 쪽에 부합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되어 있으면 레비얼 방향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포스는 컨시스턴트하지만 모멘트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 거를 인컨시스턴트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컨시스턴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쪽으로 당겨보면 어떻게 되냐? 로테이션 방향은 맞겠지만 우리가 스페이스를 클로즈 해야 되는데 스페이스를 오히려 열게 되는 새로운 부작용을 또 만들어 놓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힘을 레비얼 방향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 인컨시스턴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힘의 위치를 CR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다 링걸 버튼을 붙여서 이렇게 당기면 간단하게 인컨시스턴시를 컨시스턴트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쓰러져 있는 6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팁백 스프링을 넣게 되면 여기에는 이럽티브 포스와 모멘트가 생겨서 이렇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트와 힘의 방향이 모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방향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약간 오버 이럽션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팁백 스프링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환자가 오픈 바이 텐덴시를 보인다면 로테이션 방향은 맞지만 포스의 방향이 치아가 이럽션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부작용을 우리가 또 만들게 되고 오픈 바이스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컨시스턴시를 피하려면은 CR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훅을 옮겨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겨서 밑에다 걸게 되면 컨시스턴트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훅을 걸 데가 없죠. 이 뒤에 공간에 있는데.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익스텐션 아음을 올린 다음에 뒤쪽에서 누르게 되면 인컨시스턴시를 피해서 컨시스턴트하게 부작용을 해소할 수가 있겠고요. 임상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클래스 5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CR보다 후방 쪽에 힘을 줘서 포스와 모멘트의 방향이 모두 치료 목표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무줄을 이런 환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와이어를 자르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로컬하게. 그러면 와이어를 여기다가 자르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와이어를 1번 사이에서 자르게 되면 컨시스턴트해집니다. 포스와 모멘트의 방향이 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 쪽으로 가요.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서 와이어를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와이어를 커트하게 되면 모멘트의 방향은 좋은데요. 포스의 방향이 안 맞죠. 모멘트의 방향은 맞는데 이게 인트루전 되니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커트의 방향이 여기 있느냐 여기냐에 따라서 인컨시스턴스와 컨시스턴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환자 한번 볼게요. 와이어를 어디를 자르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이쪽에서 잘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 치료 전에 이쪽에서 와이어를 커트해서 디스탈로 익스텐션을 내려보내야 로테이션 방향과 포스의 방향이 치료 목표 쪽으로 가서 전혀 부작용 없이 오클루설 플레인 캔팅 없이 치료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풀 아치 와이어를 넣었다면 오클루설 플레인에 캔팅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의 케이스는 아닌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1번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풀 번딩을 하고 풀 아치 와이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여기 1번에 넣으면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넣고 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클루잘 플레인이 캔팅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하나가 있는 처음보다 오히려 더 치료가 어려운, 이게 환자가 의사가 치료 중에 만든 새로운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좀 전에 황 교수님 보신 것처럼 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브라켓을 이렇게 뒤로 들어붙이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인컨시스턴시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요. 이런 스트레이트 와이어를 쓰면은 다 컨시스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014 놓고서 3년 기다리면 치료 다 끝나야 되잖아요. 아이디어하게 배열이 되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스트레이트 와이어에는 항상 포스와 모멘트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와이어를 또 브라켓을 제대로 붙이면. 그러니까 아까 황 교수님 강의처럼 의도적으로 틀어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인컨시스턴시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루프를 사용하게 되면 인컨시스턴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런 렉탱귤러 루프를 사용하면 3차원적으로 비단 버티컬하게 트랜슬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레터럴 방향으로도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 시키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부작용을 어떻게 인컨시스턴트하게 해결할 데가 없으면 우리가 발치할 치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지금 4번을 발치할 환자인데 미리 빼지 마시고 4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트루전을 한 다음에 부작용을 발치할 치아에다 모두 중점시키고 그다음에 발치를 하는 거예요. 이 환자도 보시면 심하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4번 발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6번을 로테이션 시키는데 앵커리지로 이 발치할 치아를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거는 점점점 레비어 버전이 될 것이고 6번은 링거 버전과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작용이 다 집중시키고 발치를 하고 루틴하게 발치를 하면 되겠죠. 또 이 환자 보시면 이제 posterior crossbite 상악과 하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힘보다 모멘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퀄 앤 아포짓 커플을 주게 되는데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렉탱귤러 나이타이가 비틀려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링고 버전이 되는 모멘트, 이쪽에서는 버커 버전이 되는 모멘트 때문에 이쪽은 버커 버전, 링고 버전이 되는 겁니다. 모멘트 때문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악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버커 버전이 되는 거죠. 모멘트, 이 브라켓의 위치는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플을 가한 곳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브라켓이 어디 붙어 있건 회전은 저항 중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레비어 버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치료 전, 치료 후 모든 부작용은 소구치에 집중시키고 소구치는 발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쓸 수 있는 거는 그 유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90도 정도 로테이션이 된 1번에다가 그 앵커리지를 프라이머리 티스에다 쓰는 거예요. 데시조스 티스에다가. 그래서 여기를 다 로테이션을 시키고 소구치는 이제 발치를 하는 거죠. 성인의 경우에 prolonged retained primary teeth는 이거는 유치가 이렇게 만기 잔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앵킬로시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앵킬로시스 된 primary teeth는 굉장히 좋은 앵커리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심하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1번을 돌리기 위해서 그 힘을 이 앵킬로시스 된 유구치에다가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캔틸레버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해서 인게이지를 한 다음에 힘은 이퀄 앤 아포짓 포스니까 이건 버커 버전 되고 이쪽은 왼쪽으로 가는 힘과 그 카운터 클럭와이즈 모멘트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가능한 한 인터브라켓 디스턴스를 길게 해서. 그래서 이게 치료 후에 로테이션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풀아치로 했다면 아마도 스큐잉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시메트릭한 아치폼이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아마도 그러한 현상, 그걸 고치기 위한 새로운 치료를 또 오랫동안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 없이 아치폼의 인테그리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부작용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치료 목표를 우선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어떤 장치를 사용하라 마라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어떤 장치를 사용하든 그 장치에서 나타나는 모든 작용과 부작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3차원적으로 이해해서 그 가장 부작용이 적은 나쁜 부작용이 적은 좋은 부작용이 많은 그러한 장치를 사용하시라는 거고요. 조금 오늘 강의가 좀 빨리 성급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루프를 필요하게 되면은 스트레이트 와이어보다는 루프를 좀 더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좋은 방향으로 그걸 사용할 때가 없을 때는 전체 아치에다가 그러한 나타나는 부작용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최소화시켜라.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없다면 테드 또는 발치할치아 또는 유치들을 이용을 해서 앵크리지를 부작용이 없이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